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우리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의문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의 개념과 자음, 모음의 특성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음, 모음의 각 종류들도 같이 살피고요. 준비된 교재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찾아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문법 공부 방법이 있었고요. 그거는 설명이 지난 영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과 의문의 변동. 양이 좀 많아가지고 동영상을 몇 개로 잘랐어요.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편은 의문, 자음과 모음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의문의 변동 중에서 첫 번째, 교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나머지 탈락, 첨가, 축약 요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의문입니다. 자, 거기 처음에 설명이 의문의 개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굴, 둘, 물, 불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뭐 불까지만 있겠어. 술도 있고 줄도 있고 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럴 때 기역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미음으로, 미음에서 비읍으로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지죠. 뜻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럴 때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요것들이 결국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의문 자격을 갖춘다. 왜? 그것들이 교체가 되면서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바로 그래서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만 알아두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또 의문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참고 표시해가지고 음향, 음성, 의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과 음성과 의문, 그래요. 음향이 있고 음성이 있고 의문이 있는데, 자,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음향은요, 자연계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길바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 소리, 끽, 빵빵, 뭐 이런 소리들 전부 다 부렁부렁 소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소리, 동물들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신발 끄는 소리, 무진장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계의 소리를 우리는 음향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계의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 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을 통해서, 물론 흉내내서 비슷하게 흉내내는 양반들은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든 동물 소리든. 근데 그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고 실제로 똑같이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해서 표기가 안 된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소리.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맨 뒤에 크레디트 올라갈 때 음향 효과 해가지고서는 그 자연계의 소리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기술자들이죠.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양반들인데 하여간에 그때 이제 음향입니다. 자연계의 소리. 그러면 음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음성은요, 발음기관. 요 발음기관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발음기관이라고 안 해요. 발성기관이라고 하지. 소리를 내는 기관. 우리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발음. 그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뭐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허니쌤 하는 것도, 자, 선생님의 제자들이, 학생들이 허니쌤, 그것도 철수란 아이가 허니쌤, 영수란 아이가 허니쌤, 또 친구가 야 허니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이런 식으로 부를 때, 또는 여러분들 이름을 철수야 아버지가 부를 때, 철수야 선생님이 부를 때, 철수야 친구가 부를 때, 그쵸? 전부 다 그 음성 분석기에 놓고 그래프를 따지면 조금씩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그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는 다 달라. 근데 듣는 철수는 어떻게 돼? 듣는 허니쌤은 아,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그건 바로 뭐냐면 머릿속에 기억된 소리가 같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마다 죄 다를 수 있는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운은 뭐냐? 사람들이 그 음성을 다 다르게 내도 아 같은 소리구나 하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기억된 게 같아야죠. 즉 철수가 기억하는 거와 영수가 니은 기억하는 것과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 전부 다 같은 소리로 머릿속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된 바로 뭐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음운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본 겁니다. 첫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로서의 음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로서의 음운이 하나 있다는 것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종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 보십시다. 맨 처음에 자음 19개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잖아. 교재 아래쪽에, 그죠? 이쪽 아래쪽에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 도표만 보면 막 정신사나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 왜? 단순하게 그냥 그 빈칸 어느 자리에 무슨 글자 무슨 음운 외우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도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도표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먼저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사각형이 먼저 딱 그려져 있죠. 네, 이놈의 사각형 문제야. 근데 모든 도표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문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도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기술 쪽에서도 도표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도표는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제거든. 교보제란 말이야. 네. 보조 자료인데 이거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죠, 사실. 원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표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쉽게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가로축과 세로축. 어떤 도표든지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밑에 주요한 부분들은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해하지 않고 보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막 중구난방식으로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또 잊어먹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자, 그럼 원리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가로축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로축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쵸? 여기서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축은요, 뭐냐면 조음 위치예요. 무슨 말이냐?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를 말하는데 결국에 이 사각형, 큰 사각형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의 입모양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입모양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따, 무섭다. 이빨이 뾰족하네요. 그죠? 턱이 있고 이렇게. 사실은 여기 코가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비강이라고 해가지고 쭉 해서 목구멍이랑 같이 이어집니다. 여기 뻥 뚫려 있고 이렇게 해서 기도와 식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내려가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선이 기준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 사각형이 바로 뭐냐? 요 사각형이 되는데 처음에 조음 위치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어느 자리에서 소리가 나느냐 하는 것을 앞에서부터 그려 나오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요거는 소리 내는 방법이에요.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 네,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거는 이제 조음 방법, 요거는 조음 위치.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칸, 요거는 뭐냐면 제일 앞쪽이잖아. 그래서 바로 요 자리,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두 입술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자리가 되는 거지. 여기가 1번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윗 잇몸과 혀 끝 했는데, 자, 혀는요 이 목구멍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입 아래쪽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살 덩어리지. 근육 덩어리, 그죠? 움직이는 근육 덩어리. 그런데 여기에서 윗 잇몸 자리,
여기 윗 잇몸 뒤쪽하고 요 혀 끝이 붙어가지고 만들어낸 자리가 바로 2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2번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세 번째 칸은 센 입천장과 혓바닥 했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윗 잇몸의 바로 뒤쪽에 약간 단단한 입천장 쪽이 있어요. 그리고 혀 바닥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 번째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은 이쪽이에요. 여기를 여린 입천장 그리고 혀 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파트, 여기가 네 번째 파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혀 뒤랑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붙어가지고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네 번째 영역이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영역은 어디겠어요? 맨 뒤니까. 자, 목청 사이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짠. 여기가 다섯 번째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 가로축이 말이죠. 서로 그래서 좋은 위치, 즉 소리를 내는 위치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는 좋은 방법인데 요건 뭐냐면 소리 내는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 소리 내는 방법과 관련된 것은 그 도표 아래쪽에 살짝 필기 내용이 있죠. 그쵸? 예. 제일 먼저 이렇게 뚝 일단 잘라요. 그래요. 그 아래, 도표 아래쪽에 있는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이 도표부터 먼저 봅시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처음에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는데, 위쪽은 뭐냐면, 안 울림 소리예요. 목청이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들이 위쪽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이제 울림 소리가 되겠지. 그치? 목청이 울려서 나는 소리. 네. 그 중에 이제 위칸이 여기 있는데, 요게 바로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파열음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 파열음은 밑에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 파열음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그 파열음은 뭐냐면, 정리를 나름 해보면, 요 자리가 이제 파열음이거든요. 네. 보세요. 파열음 정리가 돼 있지? 그죠? 이 파열음은 뭐냐면, 닫혀있던 발음기관을 열면서 내는 소리예요. 자, 거기 도표 아래쪽에 파열음 빈칸 쭉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닫혀있던 발음기관을 열면서 내는 소리. 자, 적어봅시다. 닫혀있던 발음기관을 열면서 내는 소리. 열면서 내는 소리다. 네. 자,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열면서 내는 소리.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뭐냐면, 자, 이렇게 두 칸을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아래쪽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건 뭐냐면 마찰음입니다. 마찰음은 뭐냐? 마찰. 뭐가 비비면서 나는 소리 같죠? 마찰이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뭐냐면 이 발음기관, 즉 윗턱 쪽과 아래턱 쪽, 그리고 이 혀, 요 사이를 좁히는 겁니다. 틈을. 예. 발음기관을 그래서 좁혀서 그 틈으로 내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좁힌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 대표적으로 시옷 계통이 있죠. 스스스, 그지? 쌍시옷도 물론 그렇고, 그죠? 스스스,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틈을 좁혀가지고서 그 소리, 사이로 소리를 막 내면서 내는 소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목을 좁혀가지고 내는 소리. 히읗 발음이죠. 그쵸? 그래서 이 마찰음에는 시옷과 쌍시옷 그리고 히읗밖에 없어요. 세 개. 좀 이따 칸 채워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파찰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찰음. 자, 우리 음운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느낌이 팍 올 거야. 여기에 있는 이 파자는 어디서 왔겠니? 바로 위에 파열음 할 때 파에서 온 겁니다. 요 파열음 할 때 요 파가 파찰음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찰은 뭐겠어? 파찰할 때 찰. 요거는 마찰에서 온 거죠. 결국 무슨 소리냐면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로 냈다가 파열음으로 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마찰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지읒계통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찰음으로 내는 소리. 네. 지읒계통을 갖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발음을 해보면, 즈 발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혓바닥이 이 센 입천장 쪽에 붙는단 말이야. 즈, 그죠? 즈,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열면서 낸단 말이야. 즈. 근데 그 소리를 길게 낸다고 생각하세요. 즈. 어떻게 돼? 바로 이 좁은 틈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 일단 뗐는데 왕창 여는 것이 아니라 살짝 열어놓고 그 좁은 틈으로, 좁힌 틈으로 계속 소리를 낸단 말이야. 즈. 그쵸?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울림소리도 둘로 나눴죠. 그래서 하나는 비음, 코로 내는 소리, 입을 막고 코로 내는 소리가 비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음이라고 해서 혀를 굴려, 여기서 한자로는 이제 흐를 유자를 썼는데, 네, 소리가 입안에서 흐른다는 의미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입안에서 소리가 다 흘러서 나오긴 해. 그런데 그걸 이제 혓바닥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혀를 굴려서 내는 소리죠. 유음. 그래서 리을계통이거든. 자, 그러면 요 자리와 자리, 그리고 이 소리 내는 방법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한번 채워 넣어보면, 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파열음이 뭐가 있어요? 비읍계통이죠. 쌍비읍, 피읍.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비음 자리에 가서 미음이 됩니다. 비읍, 즉 비읍 발음을 갖다 할 때 비읍이 종성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입을 닫은 상태에서 코로 내봐요. 이런 식으로 밤물 발음할 때 밤물, 비읍이 뭘로 소리가 납니까? 미음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비읍이 비음화가 되면 미음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로 오고 이게 일로 가고 이게 막 일로 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발음 내는 자리는 같은데 소리 내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미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윗 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파열음 내는 거 디귿계통이죠. 디귿, 쌍디귿, 티읕. 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제 비음으로 되면,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발음. 군내. 디귿인데 분명히 니은으로 소리가 나자.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올,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니은을 갖다가 굴리면 리을이 됩니다. 예, 신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리을로 바뀌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니은과 리을. 네. 재밌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센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는 파열음은 없고 뭐가 있어요? 파찰음, 아참, 마찰음 빼먹었다. 이 혀 끝과 윗 잇몸 사이를 굉장히 좁혀가지고 강하게 소리를 내뱉으면 그 틈으로 내면 시옷과 쌍시옷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쌍시옷 발음도 결국 뭐가 됩니까? 디귿으로 갔다가 니은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있네.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파찰음 자리에 지읒, 쌍지읒, 시읒이 있는 거지. 그치? 네. 정리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과 혀 뒤에서는 이제 기역계통이, 파열음이 있습니다. 애초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보더라도 1학년 때 배우셨잖아. 그쵸? 네.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 아니야. 기역.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소리가 난다고. 여린 입천장과 혀 뒤. 세종대왕께서는 역시 천재야. 그죠? 사람 머리를 잘라보지도 않고도 옆으로 쫙. 그지? 이걸 갖다 알아냈어. 그치? 네. 기역과 쌍기역과 키읔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아이고, 쏘리. 국물 발음할 때 이 기역 뭘로 발음 납니까? 이응으로 나죠? 여기야. 이응이 딱 자리 잡히는 거지. 기역이 미음되고 비읍이 이응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청 사이에서 나는, 자, 울림, 그 마찰음이 이제 히읗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도표 다 찬 겁니다. 오호, 그러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중요한 건 이 가로축, 즉 소리 나는 자리와 5가지.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 이 방법을 알고 자기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뭐 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없고, 공공장소에서는 하지 마시고, 좀 이상해 보이니까. 예, 환자 같잖아. 그렇지 말고, 예, 공공장소에서 말고 혼자 있을 때 한번 공부방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다고 또 스터디 카페나 뭐 이런 데서 하다가는 민폐 끼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자음을 살펴봤어요.
자, 모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교재 3쪽에 있지요. 21개입니다.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성대를 울리면서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이라든가 혀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모음은 자음이 없어도 홀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음은 홀로 소리 못 냅니다. 항상 모음이 뒤따라 나와야만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죠. 자,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얘들아,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단모음 할 때 그 단자는 무슨 의미겠니? 라고 해보면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은 짧을 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 동그라미 2번에 이중이라는 의미가 보이잖아. 그치? 이중모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단어 짝을 맞추려면 짧은이 아니지. 뭐예요? 싱글, 헛단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한 개만 난다는 얘기야. 이중모음은 두 개가 난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단모음, 헛단자를 씁니다.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이야. 네. 단모음은 소리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 그 입술이나 혀가 딱 고정되니까 그 발음이 끝까지 난다는 얘기죠. 하나의 발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발음 도중에 소리가 변화하지 않는 모음입니다. 이 도표도 외우느라고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자음 공부할 때 우리 그 도표 공부하던 방식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모음 10개. 여기도 역시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요. 이 사각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도표니까 가로축, 세로축을 먼저 공부를 해야겠지? 자, 먼저 가로축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도 그었고요. 근데 도표가 양상이 조금 다른 게 가로축이 또 두 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가로축을 갖다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요쪽 세로축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근데 여기 혀 또는 아래턱의 높이 이렇게 놨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사람의 입 모양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입만 그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요 선이 위턱선이야. 그리고 요게 또 아래턱선이고. 근데 아래턱의 높이, 혀의 높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발음을 할 때는 이 아래턱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잖아. 이게 고정되고 이게 움직이질 않잖니. 그쵸? 그래서 요걸 갖다가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높을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높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입을 덜 열었다는 이야기고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입을 많이 열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셋으로 나뉘는 겁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요렇게. 즉 요게 높으면 높을 고자 고모음, 낮으면 저모음. 요거를 갖다가요 이 높다는 것을 갖다 이용해서 여기 높으면 입을 덜 열은 거니까 폐모음이라고 하는 양반들도 있어요. 다들 폐자. 그 다음 많이 떨어지면 낮으면 이제 입을 많이 열었다고 해서 개모음이라고 하는 양반들도 있거든. 뭐 중모음은 그대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중저 입을 많이 벌리느냐 적게 벌리느냐 요 차이입니다. 네, 아래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바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근데 가끔 무성의한 참고서 저자들은요 혀의 위치 이렇게들 얘기를 해놓고 이걸 다시 반을 뚝 잘라서 이 공간을 잘라가지고 혀가 앞에 있는 것은 전설모음, 뒤에 있는 것은 후설모음. 이 설자가 혀설자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혀가 뭐 입안에서 굴러다니나? 혀가 계속 목구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붙어있는데 그 혀가 앞으로 다 몰리고 뒤로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혀의 최고점,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혀를 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앞쪽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혀를 갖다 뒤로 끄는 발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으 발음이 그래요. 으를 발음할 때는 혀를 뒤로 끈다고. 입 모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혀를 뒤로 끌어요.
쭉 피면 이가 돼요. 그러네. 이 상태에서 혀를 쭉 끌어봐.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예. 바로 그래서 이게 혀를 쫙 펴면 앞쪽이 높다 해서 반뚝 잘라서 앞쪽이 높아서 전설. 혀를 뒤로 끌면 뒤쪽이 높아서 후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가운데가 이제 재밌어요. 입술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술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입술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찌그러졌다. 네, 그래도 찌그러졌네. 계속 봅시다. 어쨌든 네, 동그랗게 되는 경우. 그래서 평평한 건 순자가 입술 순자거든. 평순. 그리고 동그라면 원순. 또 역시 후설 모음에서도 이제 평순과 원순으로 나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소리를 만들어 나가 봅시다. 자, 요것도 역시 평평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고, 네, 오,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면 이겁니다.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원리를 알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여기. 딱 하나. 이 모음. 자, 봅시다. 고모음이니까 입을 덜 열었죠. 많이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순이니까 입술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전설이니까 혀를 자연스럽게 쫙 폈어요. 이 발음을 해보세요. 그럼 이 상태가 됩니다. 입은 많이 안 열고 입술은 평평하고 혀는 자연스럽게 펴지고 그쵸? 그 상태에서 입을 벌려봐. 이렇게 된다고. 이걸 왜 외워? 입 모양만 정상이면, 기형이 아니라면, 또는 에이리언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이건 인종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되잖아. 아니 이걸 왜 외우냐고. 외우느라고 그냥 애를 써. 이해하면 금방인데.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혀를 뒤로 쭉 끌어. 으가 되잖아. 으를 만든 상태에서 입을 벌려봐. 이렇게 되죠. 이것도 혼자 있을 때 발음해 보세요.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하지 말고, 도서관 같은 데서 하지 말고, 뒤로 끌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쉽잖아. 뭐가 어려워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원순이니까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되잖아요. 그죠?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완마. 쉽네. 벌써 5개. 그 다음에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죠. 안 되면 기형이야. 더 심하면 에이리언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끝났어. 그러니까 요거는 단모음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소리만 나는 거야. 이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고요. 에로 시작해서 에로 끝나고요. 에로 시작해서 에로 끝나고요. 그죠? 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 2개인데 그 2개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봐봐요. 단모음 10개 정리되죠? 외울 게 아니라니까. 그치? 네, 얼마나 쉬워. 더 이상 쉬울 수가 없어. 그치요? 예. 다시 입술 동그랗게 그쵸? 이거를 뭐 그냥 뭐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암기를 시키더만 뭐 키위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막 말을 갖다 만드는데 그거 외우는 게 더 힘들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 원리만 알면 그 다음에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쉽죠? 예. 이래가지고서 이제 자음과 모음의 가장 기본적인 단모음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중모음 들어가겠습니다. 이중모음은 11개예요. 단모음에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듯이 단모음은 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소리로 나는 겁니다. 이면 이, 아면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중모음은 중간에 소리가 바뀌어요. 왜냐? 설명 봅시다. 이중모음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예, 발음 도중에 소리가 변화하는 모음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어떤 요소로 출제가 되냐면 바로 아래쪽에 붙어있는 빈칸 있죠. 즉 이중모음은
바로 어떤 것이다? 반모음과 단모음이 겹쳐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 모음은 반모음에다가 단모음이 겹쳐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요때 이 반모음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야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야를 좀 천천히 발음해보면 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때 다시 이야 할 때 발음 처음 시작할 때 살짝 느껴지는 이모음의 기운이 있어요. 이야 그죠? 바로 그 이모음의 기운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반모음 이 그리고 끝날 때는 아로 끝나요. 이야 길게 발음하니까 아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야는 바로 반모음 이와 아가 겹쳐진 발음이다. 요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그래서 그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것이다. 밑에 설명돼 있죠. 반모음. 반자음이라고도 하며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그래요. 단독으로는 안 쓰여요. 항상 이 단모음과 결합해야만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중모음을 만드는 거죠.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되어야 소리가 난다. 그 사리로 뭐뭐를 들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가 나온 반모음 이가 있고요. 네, 요거를 이제 발음 기호로 쓸 때는 J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오와 우가 있어요. 요건 대체로 이제 W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와 같은 경우에, 워 같은 경우에, 즉 와 같은 경우에는 오의 기운으로 시작해서 아로 가는 거고, 와 이런 식으로. 워 같은 경우에는 우의 기운으로 시작해서 어로 가는 거죠. 우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천천히 발음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길게 발음하면 아니 짧게 발음하면 이제 와, 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바뀐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시겠지?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 단모음인 아니 이중모음인데 반모음인데 sorry. 네. 요 반모음의 사례를 갖다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 두세요. 이 반모음 또는 반모음 이 요거는 오 반모음 또는 반모음 오 요거는 우 반모음 또는 반모음 우. 네. 그 뒤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국제 음성 부호라고 해가지고 영어의 발음 기호 같은 겁니다. 그게 국제 음성 부호는 그 영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발음 기호가 살짝 달라요. 어쨌든 발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이중모음의 종류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처음에 이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보세요. 야, 여, 요, 유, 예, 예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나 우의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와, 왜, 워, 왜 이런 게 있습니다. 의의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의는 없어요. 의에서 시작해서 이로 끝나요. 네. 네, 그래서 의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모음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발음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발음상으로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운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발음을 낼 때는 아무래도 편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발음 구별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에와 에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정재헌인데 항상 관공서에서 또는 은행에서 이렇게 제 이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사무 보시는 분이 물어봐요. 아이 쓰세요? 어이 쓰세요? 제자 말이야. 예. 그래서 선생님 나 제자인데 그럼 잘 못 알아들어요. 이를 씁니다 하면은 이제 제군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 아니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직업이 그지 그런데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진짜로 애와 애를 구별해서 듣지도 못하고 나는 발음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데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럼 내 발음이 좀 불완전한 측면도 있겠지요. 상호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와 애가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거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설 평순 모음 애와 정설 평순 저모음 애의 구별이 어렵고 현재 애가 애 가깝게 실현되어 가면서 통합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베개 발음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제재 그죠? 이 작품의 제재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 글의 제재가 뭐야? 구별 잘 안 되죠. 앞에 제자하고 뒤에 제자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재 베개 같은 경우에도 베다에서 온 거니까 베개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을 굳이 베개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한 번 입 벌리면 거기서 똑같이 나오죠. 베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애와 애가 구별이 잘 안 되는 현상이다. 현상이 보여진다. 그 다음, 외와 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외, 위. 우리 그 중부지방 사람들은 보통 외, 위,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봐봐요. 요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요거도 발음 한번 해보세요. 회, 똑같거든.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은 사실상 똑같이 발음을 합니다. 중부지방 사람들은. 근데 저기 아래쪽 양반들은 이걸 분명히 발음을 구별해서 합니다. 저는 이제 연습해서 되는 거고 아래쪽이 그 고향이 아니라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걸 이렇게 발음해요. 회 다르지. 회 입술을 아예 원순 모음이니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고. 우리는 발음을 하면서 동그랗게 만들어 가는 상황인데 중부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회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아랫역 사람양, 아랫역 양반들은 회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동그랗게 만들어. 회. 네. 독일어에서 음라우트 발음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발음한다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회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그래. 우리 중부지방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고. 쥐 이런 식으로 쥐 우위로 발음한단 말이야 거의. 근데 이것도 저 아랫역 양반들은 쥐 발음을 갖다가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혀를 아니, 입술을 쥐 이런 식으로. 그죠? 오호 그러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것이. 단모음 의와 단모음 이는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즉 뵙다, 참외밭, 쉽다, 아쉽다 이럴 때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요. 도 있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표준발음법에서는 이거를 외로 그쵸? 네, 즉 요 의 발음을 외로 발음하는 경우 요거를 허용을 해주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두 개 발음을. 요것도 쥐 하는 것과 쥐 하는 거를 갖다가 허용을 해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의나 위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문제는 의입니다. 요놈의 의가 다양하죠. 네. 기본적으로는 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요것이 자음 뒤에서 발음할 때는 100% 이로만 발음을 해요. 자음 뒤에서는 이, 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조사로 쓰일 때 관형격 조사 의는 애로도 발음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의가 둘째 음절 이하로 들어갈 때는 즉 둘째 음절, 셋째 음절, 넷째 음절 이렇게 발음할 때는 이로도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라는 발음이 있고요. 의, 그쵸? 예. 네, 요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뒤에서는 그러니까 자음 뒤에서는 이 의 발음이 100% 이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둘째 음절 뒤에서는 두 가지야. 의로도 발음하고 이로도 발음하고 혹은 이. 그 다음 조사로 쓰일 때 관형격 조사 의로 발음할 때는 아니 의로 쓰일 때는 의로도 발음하고 애로도 발음을 합니다. 그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4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표준 발음은 의, 자음 뒤에서는 100% 이. 그 다음 둘째 음절 뒤에서는 둘째 음절 서부터는 이제 의나 이로, 관형격 조사는 의나 애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 교과서 보니까 연습 문제에 있더라고요. 민주, 주, 의 해가지고 요게 총 몇 가지 발음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 하나만 제대로 첫 음절이니까 의로 발음 나고 나머지 이 3가지는 그래 둘째 음절이니까 의로도 발음을 하고 이로도 발음을 하고 요건 관형격 조사니까 의로도 발음을 하고 애로도 발음을 하고 요거 둘째 음절 나왔으니까 의로도 발음하고 이로도 발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총 2가지 경우로 발음하는 경우가 3개 있으니까 총 8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이 예문 아주 더티합니다. 네. 하여간 이래가지고서 의 발음은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네. 표준발음법 제5항의 다만 3과 4는 이중모음 의와 관련된 발음이다. 발음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100%입니다. 100%.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닝큼, 무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그 다음 다만사,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즉 둘째 음절부터는 이로도 허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조사 의는 에로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로 발음할 때, 의로 발음할 때, 에로 발음할 때, 의로 발음할 때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요거 구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지금 이제 우리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교재 한쪽 더 넘기시면 자음과 모음은 아닌데 특이한 음운 기능을 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분절, 음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분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음, 모음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 발음상 느껴지기는 하는데 자음, 모음으로 분리 표기는 되지 않으면서 그래도 음운이잖아. 꼬래. 그치? 그러니까 음운이다 보니까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기는 한다 이거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보세요. 자음과 모음에 덧 얹혀가지고서 나타나서 쉽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높낮이, 길이 이거야.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또 강약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언어에서는 없습니다. 즉 한국어에서는 없어요. 강약. 이거 가지고 구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고저 가지고는 조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문 같은 경우에는 끄트머리를 높인다든지 평선은 낮춘다든지, 그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단어의 뜻을 구별할 때에는 길이도 따지죠.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거기 지금 예문을 보시면 길게 발음하는 굴, 이거는 바로 뭡니까? 동굴 할 때의 그 굴이에요. 그리고 짧게 발음할 때의 굴은 우리 김장 할 때 먹는 굴 있잖아. 요리로 먹는, 그쵸? 굴, 생굴 뭐 이럴 때 김치에도 넣기도 하고, 그쵸? 젓갈로 담그기도 하고, 굴젓, 그쵸? 네. 그 굴, 먹는 굴이 바로 이제 석화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짧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 길게 발음하는 눈은 스노우, 네. 그 다음 짧게 발음하는 눈은 이 눈, eyes, 그죠? 그 다음 길게 발음하는 말은 언어, 말이고, 짧게 발음하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 또는 그 부피를 재는 단위, 한 말, 두 말, 쌀 한 말, 쌀 두 말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말. 예. 근데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긴 발음 쪽 단어는 앞에, 짧은 발음 쪽 단어는 뒤에 배치를 했거든요. 자, 요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요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암기하시라고. 네. 어떻게 암기하느냐? 길게 발음하는 것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짧게 발음하는 것을 뒤에다 놓고 문장을 만들어서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굴 속에서 굴을 먹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이 긴 거니까 굴 속에서 하면은 동굴이고, 굴을 먹었다. 먹는 굴은 짧게 발음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예. 눈이 눈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그치. 말을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발이 발에 채였다. 이 발은 이제 문 앞에다 쭉 걸어놓는 그 쌀이대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줄기, 그쵸? 예. 보통 이제 대나무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삿자리, 삿대. 그러니까 이제 갈대 줄기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잘라가지고서는 물에다 쭉 걸어놓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안에가 잘 들여다 보이지 않게끔 막아놓는 발. 그걸 갖다 이제 발이라고 하는데, 그걸 길게 발음한다 이거죠. 한자로는 그게 염자입니다. 주렴할 때 그 염자. 네. 발이 발에 채였다. 밤을 밤에 몰래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연상을 해가지고서 그 해결을 하시라 하는 의미로 써놨어요. 앞에 벌은 날아다니는 벌이고요. 곤충. 그다음에 뒤에 벌은 벌칙할 때 그 벌이고. 길게 발음하는 배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럴 때 할 때 그 배고요. 뒤에 있는 배는 먹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무력 할 때는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나 요새 무력증에 빠졌어. 힘이 없다는 식으로 가면 이제 짧게 발음하는 무력이죠. 성인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부처 이런 양반들 성인이라고 하는 거고, 공자. 그 다음 뒤에 짧게 발음하는 성인은 이제 어덜트, 그쵸?
미성년에서 벗어난 성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묻다 하는 것은 ask, 짧게 발음하는 묻다는 베리 땅에다 파묻는 거, 매장하다 할 때 묻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특징적으로 본래 길게 발음이 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로 오면은요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발음할 때 밤, 그쵸? 먹는 밤인데 그게 이제 군밤, 알밤 할 때는 짧아진다 이거죠. 둘째 음절서부터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문법책에서 음소, 운소라는 용어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음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음운을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운소는 비분절 음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음소에다가는 음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운소 옆에다가는 이제 비분절 음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음운 기초 개념하고 그 다음에 종류 자음과 모음 거기다가 비분절 음운까지 같이 공부를 했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음운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교체부터 들어갑니다. 교체가 좀 종류가 많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용이 이루어져 가는지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강좌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